자,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크리에이트 그래들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버전은 3.4.2로 하겠습니다. 자바로 할 거고요. 그룹 아이디는 그냥 제가 쓰는 프로젝트 네임은 exercise tdd jdb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 필요 없고, 자바 버전은 21 버전. 이제 디펜던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혹시 모르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안 쓸 거긴 한데 스프링넷 그냥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DD를 DB 연결하는 TDD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JDBC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JDBC 하면은 스프링 데이터 JDBC 말고요. SQL, 이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API입니다.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스프링 데이터는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컨테이너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그 도커를 지원하는 도커 컴포즈 서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로컬에서 이제 통합 개발할 때 그때 필요하신 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해두면은 그 테스트 컨테이너를 테스트 코드에서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스프링 부트를 따로 올렸을 때 그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 툴, 라이브 리로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롬복도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롬복 사용 안 하고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바에서 그 레코드 있죠? 레코드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 드라이버, 요 놈이요. 요놈. 웹은 그냥 넣어준 거고, JDBC API, 테스트 컨테이너,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롬복 안 할 거고요. 도커 컴포즈 소프트를 안 할 거고, 보들리스도 안 할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넣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 과제는 워크아웃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오픈. 디펜던시 다운로드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이네이블 하든 디서블 하든 상관이 없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리드미 퍼스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와 관련된 문서들을 이렇게 링크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긴 합니다. 그 링크 필요하신 분은 잘 보관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그 TDD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쿼리를 직접 날려보는 그런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이제 빌드 그래들 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JDBC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컨테이너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 이 테스트 컨테이너를 위한 포스트그레스 거고요. 디펜던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디펜던시로 뭔가 추가를 하고 싶을 때 다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라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애더 스타터즈를 뭐 이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스프링 보시면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가 그 start.spring.io라는 그런 주소로 들어가면 여기도 웹상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펜던시가 필요하신 분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도커 컴포즈를 추가로 넣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익스플로러 들어가시면 디펜던시가 추가되어 있는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디펜던시는 이제 이 정도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고 도커로 구동이 됩니다. 도커로 구동이 된 다음에 걔랑 접속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컨테이너가 임시적으로 구동이 된 형태로 우리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은 됐고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테이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schema.sql 파일을 작성을 해서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에 메인에 리소시즈에 클릭하셔가지고 새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파일 이름을 schema.sq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우리가 공부할 용으로 제가 DDL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파라 분류법에 대한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노트라는 테이블하고 태그라는 테이블을 가져왔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파라 노트라는 테이블이 이제 메인입니다. 노트 메모를 하는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에 태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태그 테이블하고 노트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하나 더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라 노트 태그, 노트랑 태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 시스템에서 필요한 테이블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노트하고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고요. 파라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 발, 여기 시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 생성되게끔 작업을 해놨고요. 파라 노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노트 아이디를 바차 36으로 해놨죠. 얘는 자동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파라라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스프링부터 애플리케이션에서 UUID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디를 넣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UUID가 자리수가 36자리예요. 그래서 36으로 해놨습니다. 코멘트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파라 노트 태그는 이제 노트 아이디는 파라 노트에서 포린키로 참조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태그 아이디는 FK, 그래서 포린키 태그 아이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자, 관계도를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까요?
노트 태그라는 테이블이 중간 브릿지 역할로서 다대다 노트와 태그의 다대다 관계를 해소를 해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뭐 중급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키마.sql을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겠지만 제가 요 스키마는 다 제가 맞춰서 DDL을 작성을 한 거라서 이거 그대로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일단 모델을 먼저 만들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DDL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툴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크립트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나가면서 아예 이 기회에 뭔가 DDL을 하나 확실하게 마스터링하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앞으로의 개발 진행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chema.xml을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델 만드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가 맞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은 이 DB 커넥션하고 쿼리 날리는 거, 그러니까 JDBC 클라이언트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폴더 파라라는 도메인이 있고요. 여기에 새 파일 노트, 얘는 레코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로 만들고 세 개만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스키마 작성을 할 때 노트하고 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코드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태그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태그를 아직 안 만들어서 태그 클래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속성들은 이제 아까 전에 스키마, 요 스키마의 이미 태그 아이디, 태그, 노트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되게끔 만들어 준 거고, 노트에는 이제 태그가 포함돼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태그즈 셋으로, 태그가 겹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도로 셋 태그라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모델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도메인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노트에서는 태그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레코드 쪽에 프로퍼티가 좀 들어가 있어 줘야 되고, 태그 입장에서 봤을 때 태그에서는 항상 노트를 들고 다녀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유스케이스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태그 쪽 레코드에 노트를 표현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우리가 스키마를 작성하면서 노트 태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들고 다니게끔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복잡하게는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노트에서만 태그 방향으로 태그들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리파지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컨트롤러 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만들어 주긴 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 리파지토리죠. 리파지토리를 TDD로 테스트해 가면서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단은 전부 다 생략을 하고요.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 노트 리파지토리. 자, 클래스로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스프링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JDBC 클라이언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JDBC 클라이언트를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줘야 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기 전에 그레이들 파일 잠깐 보여드릴게요. 빌드.그레이들에 보면 스타터 JDBC를 이용을 하게 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빼고 JDBC, 이 패키지명은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data.jdbc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이제 스프링 데이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패키지가 어쨌든 요 부분에 데이터 JDBC가 아니고 그냥 JDBC다.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JPA나 JDBC, 스프링 데이터의 JPA가 편하신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영상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자,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프라이빗 파이널, 코파일럿을 껐으면 좋겠는데, 이 자동 분석이 돼가지고, JDBC 템플릿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JDBC 클라이언트는 JDBC 템플릿하고, JDBC 템플릿이 두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물음표 할 때 쓰는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네임드 템플릿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6.1,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는 3.2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JDBC 클라이언트라는 걸로 통합됐습니다. 유니파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플런트 API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DBC 클라이언트. 자, 노트 리퍼지토리 생성자 주입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응이 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 거랑 가능하면 이제 패키지 구조를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테스트 쪽도 폴더 파라라고 만들고요. 셋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노트 리퍼지토리 테스트.java. 네, 이렇게. 저는 보통 좌우로 놓고 쓰는데 글씨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구성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리파지토리들 있죠. 이런 리파지토리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액세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 환경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좀 이제 올려놓고, 이 리퍼지토리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의 테스트 환경을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아까 전에 테스트 컨테이너즈라는 디펜던시도 추가를 해줬었죠. 우선 리퍼지토리 테스트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JDBC 테스트. 아까 전에 데이터 JDBC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건 스프링 데이터용이고요.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클라이언트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걸 임포트를 해주냐면은, 방금 작성했던 노트 리퍼지토리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그 슬라이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라이스 테스트를 위해서 스프링 부트에 들어있는 모든 빈을 로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빈만 로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JDBC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인메모리, 그 실제로 인스턴스를 서버에서 따로 띄우지 않는 뭐 H2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 테스트 컨테이너에 있는 아까 전에 그 포스트그레스 걔에 직접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노테이션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토 컨피규어 테스트 데이터 베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얘를 지금 이렇게 떴는데 리플레이스 넌 이거 빼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 주피터 파람즈 오토 컨피거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의 리플레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로 도커로 이렇게 DB를 올렸을 때 메모리 DB를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붙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자, 이제 컨테이너, 테스트 컨테이너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JDBC를 이용할 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오토 컨피규어 데이터베이스에 넌 설정했던 거를 빼면은 인메모리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쿼리가 인메모리하고 뭐 다른 인스턴스를 올리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랑은 환경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컨테이너즈라는 거를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즈라는 어노테이션을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해줘야 됩니다. 스테이틱 필드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테스트가 돌아갈 때 포스트그레스 SQL 컨테이너를 도커를 얘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없으면 다운로드 받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실행을 해줍니다. 임포트 유틸리티 얘로 해야 됩니다. org 테스트 컨테이너. 만약에 스테이틱을 없으면 스테이틱을 넣으라고, 실행할 때 스테이틱을 넣으라고 에러가 뜰 겁니다. 자, 요거 괄호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아까 슬라이스 테스트를 위해서 임포트 노트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이제 임포트를 했잖아요. 임포트를 하면은 오토와이어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와이어드 노트 리파지토리. 자, 세팅할 게 많긴 하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프링 데이터를 이용하든 아니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클라이언트나 JDBC 템플릿을 이용을 하든 어쨌든 세팅할 게 많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를 위한 거였으니까, JDBC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스프링 데이터의 JPA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이 어노테이션이 데이터 JPA 테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는 뭐 동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슬라이스 테스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 이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처럼 실제 DB에 붙어서 하려면은 이 옵션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테스트 컨테이너 이용할 거면 이 세팅이랑 이 세팅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JDBC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임포트를 하시면은 슬라이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코드 중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 프로젝트 명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테스트 엑서사이즈 TDD 애플리케이션 요거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요거 말고요. 요거 요 컨텍스트 로드 테스트라는 요 파일 메서드가 하나 있는 요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얘를 한번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좀 돌려봤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쪽입니다. 왼쪽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테스트가 성공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테스트 컨테이너까지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테스트 컨테이너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인풋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컨테이너가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JDBC 클라이언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테스트 TDD로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TDD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메소드 단위로 해라.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에 TDD의 기본적인 흐름, 실패하는 코드, 그 다음에 성공시키고, 그런 다음에 리팩토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하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메소드 단위로 테스트해라는 저는 뭐 이 데이터베이스 쪽이나 혹은 우리가 그 REST API 쪽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한 건 통합 테스트들, 이런 것들에는 조금 살짝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을 설계를 하면서 걔네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소드 단위로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REST API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프라죠. 인프라를 테스트한 테스트 코드들은 메소드 단위별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CRUD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코드를, 자, 테스트 일단 테스트 넣어주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여기 ORG JUnit이랑 ORG JUnit 주피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피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피터가 5점대고, 그 다음에 주피터가 빠진 애는 4점 이전 버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스프링 부트 3점대 이상부터는 이제 주피터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주피터가 붙은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public void, 저는 CRUD를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노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CRUD를 다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코파일럿 때문에 지금 뭐 기분훼 뭐 이런 거 네,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멈추고 코파일럿 확장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코파일럿 사용을 중지시키고 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코딩이 되시는 분들은 코파일럿이 오히려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네, 자동 완성이 그렇게 마음에 들게 딱 잘 정해주는 게 아니라서. 자, 아무튼 코파일럿 사용 중지하고 다시 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선 CRUD를 할 때는 말 그대로 CR이죠. 네, 일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하고,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고요, 딜리트 한 순서대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크리에이트 해야 되겠죠. 자, 노트 리퍼지토리. 우리가 보통 add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명령 규칙을 좀 정해놓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create는 이제 add라고 할 거고요. read는 이제 find 혹은 get을 이용을 할 건데, find는 뭔가를 서치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상세 정보를 가져온다 혹은 상세 정보를 가져온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get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가져온다 그러면 find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제가 어떤 용어로 단어로 쓸 거냐면은 modif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delete는 remov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할 때 이제 애드 있잖아요. 애드. 노트를 추가한다 했을 때는 애드를 하는데, 노트 안에 있는 태그를 추가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애드를 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지스트, 어떤 거 있는 거에 뭔가를 등록시킨다라는 의미로 레지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드 같은 경우에도 서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을 건데, 서치라는 단어는 검색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modify, remove 요거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자, add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노트를 추가를 할 거죠. new 노트라고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럼 new 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new 노트를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UUID, 이거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UUID는 없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트, 그 다음에 태그 이렇게 있는데 노트 아이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자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는 그래마, 태그는 없으니까 그냥 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자, 괄호가 빠져야죠. 자, 그러면 이제 노트 아이디가 UUID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UID를 만들어서 노트 객체를 생성을, 레코드를 생성을 할 때 넣어줘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방향으로 new ID. 랜덤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UID가 랜덤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new ID를 노트 객체를 생성할 때 넣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넣어줘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new ID를,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제 그 새로 노트를 넣어주고 나서 그 노트의 new ID를 다시 이제 테이블 들어간 거를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그 new ID를 이제 서비스 레이어 입장에서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 add에 이제 빨간 줄이 거주죠. 그러면 이제 create 메서드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 아니고요. 네, add 메서드가 이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툴의 도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고 테스트 돌려봤자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굳이 실패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굳이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테스트가 통과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구현하기 전에 우선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add를 했어요. add를 한 다음에 요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find를 해야 되겠죠. 요걸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get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노트 아이디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예, new ID. 이렇게 넘겨줄 것이냐. 자, 이제 봅시다. 이 get 메서드를 이제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add라고 하지 말고, 이게 또 다른 엔티티랑 또 섞이면 이 부분이 또 헷갈리니까 F2를 눌러서 add note 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고요. 이게 툴의 리팩토링이 잘 안되나 보네요. 노트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게 계속 리팩토링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렇게 빨간 줄 뜨는 게 많이 있으면은 리팩토링이 잘 정상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get 메소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get note라고 만들어주고 얘를 받겠습니다. 노트를 받을 때는 제가 get을 붙인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옵셔널을 붙여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받는 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고 지금 뭔가 쭉 움직이죠. 지금 밑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때 좀 잘 안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리로드를 해주면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끝났고요. 옵셔널 이제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Alt Shift O 자바.util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Note 메서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들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addNote 같은 경우에 이제 노트랑 UUID, new note ID를 넣어줬는데, get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new ID니까 UUID 타입이죠. UUID 타입이니까 그냥 파라미터 UUID 타입을 넣어줄 거냐, 아니면은 노트에 이 new ID를 담아서 줄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UUID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UUID를 노트 객체에 담아서 넘겨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new 노트 이렇게 만들면 이게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필드들을 전부 다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불편하시면 우리가 노트 정보를 get 할 때는 아이디만 필요한 거니까 이거 메모리 인크리즈 요 경고는 자주 나오는 옵션이 아닌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뉴 노트에다가 UUID만 받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뉴 아이디, 네, 이거에 대한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만히 띄워보면은 컨스트럭터 노트 UUID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빠른 수정 해주면은 요거 있죠. 예, create constructor, 예, 요거 네, 이렇게 클릭해주면 노트 자바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지금 레코드이기 때문에 레코드에서는 무조건 모든 필드들을 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트를 만들었을 때는 this 얘는 널이죠. 네, 널. 이렇게 new id라기보다는 노트 id죠. 자, 이런 식으로 키만 제공해주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면은 코딩하는 데도 편하고 테스트할 때도 편하고 실제로 코드를 완성시켰을 때도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note, 네, 여기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빠른 수정. 그러면 create metho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맨드 점을 누르셔도 이 빠른 수정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노트 리파지토리에 getNote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addNote도 메서드 2개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를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 리파지토리 메서드들을 이용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작성을 한 거잖아요. 이 흐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따지도 테스트 코드를 완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assert that, assert that 이렇게 누르면 몇 가지 좀 나오긴 하는데, assert that, assertion. 일단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왜냐면 assert that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한 종류밖에 안 나와서. 자, 어쨌든 이제 finded note가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다시요. finded note 점 얘가 옵셔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 아이디 그대로 이용해서 가져왔으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is present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값이 존재해야 돼. 점 is tru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를 체크하는 어서션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현해 가면서 테스트 코드를 계속 돌려가면서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코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됐고, 테스트 코드가 잘못됐을 경우라면 테스트 코드로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내가 코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인프라 부분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의 TDD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 get 노트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 코딩할지 모르니까 우선 ft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요. add 노트 부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우측으로 좀 옮길게요. 테스트 코드는 이제 작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부터 이제 이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서트하는 쿼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L부터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SQL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저는 이거 3개 있잖아요. 3개 이렇게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인서트문을 작성을 해주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인서트문을 작성을 할 때 여기다가 콜론 적어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요게 바로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요. JDBC에서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바인딩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기본적이죠, JDBC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순서가 바뀐다던가 했을 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네임드 형태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JDBC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이용하냐? JDBC 클라이언트, 요 디펜던시 인젝션 받았죠? 네, SQL이라는 거에다가 SQL문, 요 SQL문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SQL문에는 노트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라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람인데 어디에다가 넣어주냐? 노트 id라는 곳에다가 new id.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위치 노트 언더바 id라는 위치에다가 new id라는 값을 넣어줘 라는 뜻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컨텐트는 들어온 게 어디죠? 뉴 노트에서 꺼내야 되겠죠. 뉴 노트 점 타이틀. 자, 그 다음에 파람
컨텐트 new note.content 그래서 값을 가져와줘 라는 뜻이고, 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란 메서드를 마지막으로 호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 코드,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보면 이제 애드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애드 했을 때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get 노트를 호출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성을 또 해줄 겁니다. 지금 돌려봤자 페일 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죠. 예, 개발자가 뭐 돌려볼까요? 예. 아니, 굳이 이런 거 돌려야 되는지 실패하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케이스라면 굳이 안 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에러를 보면 쭉 에러를 보면은 파라노트라는 테이블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릴레이션 파라노트. 자, 배드그래머 이게 그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쿼리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보면은 배드 SQL 그래머 익셉션 에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에러이긴 한데, 그 밑에를 보셔야 돼요. 그 밑에 코즈 바이. 그러면 여기에 파라노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파라 언더바 노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 스키마.sql 잠깐 좀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라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는 테스트 컨테이너에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드 될 때 만들어지게끔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설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설정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를 세팅을 했을 때 이 서비스 커넥션 컨테이너는 이 포스트그레스 컨테이너를 도커로 올려주겠다는 뜻인데, 서비스 커넥션 요 어노테이션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잖아요. 이 서비스 커넥션이 뭐냐면은 application.yml이나 뭐 이런 설정 파일들 있죠. 프로퍼티 파일에 있는 설정 정보를 이용해서 불러오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설정은 지금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아무런 설정도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지만은 디폴트 설정을 했기 때문에 DB가 만들어졌고, 그 DB의 접속 정보는 디폴트 정보를 쓰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았던 거고, 결국에는 에러 로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추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에러 났던 부분이 파라 언더바 노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테스트 컨테이너에 이 스키마.sql 파일이 생성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 스키마 파일이 동작하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옵션을 줬어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옵션, 스프링부트가 로드가 될 때 이 스키마.sql 부분이 동작되게끔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spring.sql.init 모드. 자, always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테스트 할 때는 새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니까 항상 초기화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always를 사용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니셜라이즈 모드가 있고, 요 모드가 always가 있고, 뭐 embedded가 있고, never가 있어요.
저 테스트 할 때 외에는 내버려 두는 게 맞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동작할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즈 부분을 보니까 이제 바뀌었죠. 그렇다는 거는 스키마.xml이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한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플랜트 UML 그거를 보여주느라고 요 밑에 넣어놨던 게 에러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지워주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실패를 했지만 어디서 실패를 했냐? 자, expecting value true라고 예상했는데 false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false, true.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현 안 했잖아요. 아직 구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로 schema.sql을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 세팅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세팅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getNote 부분. getNote. 우리가 이제 노트에 그 해당 UUID를 넣어서 파라미터로 넣어주게끔 했죠. 여기 UUID를 생으로 어떻게 보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봐야죠. 여기서는. 그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노트에 담아서 넣어주고, 노트에 담아서 넣어줄 때 노트 아이디만 필요로 하는 생성자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줬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jdbc.client SQL에 SQL 이렇게 코딩 해주고 SQL을 조회하는 SQL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임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트 id 지금 이 부분을 카멜 스타일로 썼는데요. 스네이크 스타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내에서 팀원들하고 맞추면 됩니다. 여기까지 SQL을 세팅하는 것은 업데이트 할 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트 id 노트의 노트 id 값을 가져오면 되고, 쿼리 일반적인 셀렉트 쿼리일 때는 그냥 쿼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옵셔널로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에다가 옵셔널 value라고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를 리스트로 받고 싶다 하면 list of rows로 받으셔도 되고요. 이 메서드들이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니까 저는 이제 옵셔널 밸류 이거를 쓰면은 옵셔널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리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빨간 줄이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려보면은 옵셔널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오브젝트에서 노트로 타입 컨버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옵셔널 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note.class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이 note.class가 레코드였잖아요. 그 레코드에 있는 필드에 딱딱딱 맞춰서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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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트 언더바 id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하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줄이 거시는데 오브젝트 때는 옵셔널 밸류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했을 때는 그냥 옵셔널만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쿼리 메소드가 파라미터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리턴 타입이 이제 스테이트먼트 스펙이고요. 위에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면 파라미터가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절트 쿼리 스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붙는 메소드가 좀 달라진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노트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UUID라는 걸 좀 잠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Operator does not exist. 캐릭터 베링 UUID. UUID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노트 아이디가 지금 여기 UUID여야 되는데 이게 JDBC에서 여기 스트링이죠. 예. 테이블 세팅상으로는 그 포스트그레스에 UUID라는 타입이 있긴 한데 그거 이용하면 조금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차 36으로 했었고요. 스키마 여기 보시면 여기 바차 36으로 해놨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노트의 노트 아이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오면은 UUID잖아요. 얘를 스트링으로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토스트링 이렇게. 이런 에러를 찾는 거면 이제부터는 센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에러가 발생했죠.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캐스팅 익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트링에서 UUID로 캐스팅할 수 없다. UUID 쓰는 게 아까 전에 노트 언더바 아이디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넣어줄 때 UUID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고 받을 때는 스트링이니까 노트 클래스에 매핑을 시키려면 UUID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노트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받은 거를 UUID로 바꿔주는 생성자를 아까처럼 만들어줘야 되냐? 여기서 이제 로우 매퍼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JDBC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요 클래스명을 적어주는 것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쿼리 결과를 특정 엔티티 객체로 매핑시키는 게 가능하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경우 우리가 학습할 때 빼고는 거의 이렇게는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로우 매퍼라는 것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우고요. 이 쿼리를 보시면 점 쿼리 이렇게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로우 매퍼를 받는 애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아까처럼 노트.클래스처럼 클래스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건 활용도가 좀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셋 익스트랙터, 로우 콜백 핸들러 등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무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게 로우 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우 매퍼는 쿼리의 결과들을 객체로 변환시키기 위한
세팅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우 매퍼인데, 로우 매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보시면 로우 매퍼 있죠. 예. 로우 매퍼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맵 로우라는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는 인터페이스예요. 그 얘기는 뭐죠? 네, 펑셔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요. 파라미터는 이제 rs, 리절트 셋이랑 이제 id, 인덱스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매핑하는 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 여기서부터는, 자바의 리절트 셋이 뭔지, 코딩을 해오셨던 분들은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자, 해보겠습니다. return, new, note. 여기 하나하나 리절트 셋을, 리절트 set.get string 하고, 여기에다가 note id. 우리가 가져와야 될 컬럼이 아마 3개였을 거예요. 네, 노트, 타이틀, 컨텐트. 자, 요런 게 세팅할 게 한 컬럼이 한 100개 넘어가면 골치 아프겠죠. 자, 일단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노트 스트링. 아, 4개죠, 4개. 여기서 태그를 가져오는 거는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널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스트링이잖아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UUID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링을 UUID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UUID 클래스에 이런 from string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는 스트링으로 가져오니까 얘를 UUID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UUID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이게 필드 칼럼 단위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나 살펴봤는데 JDBC 클라이언트에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프링 데이터 JPA나 스프링 데이터 JDBC에서는 이거 알아서 바꿔주게끔 해주는 설정이 있죠. 컨버터를 이용한다든지. 근데 JDBC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작성을 했고, 로우매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 옵셔널로 빠지고, 그러면은 이 테스트 코드를 돌렸을 때 이게 성공을 해야 되겠죠. 실패를 했습니다. 컬럼 네임 이게 뭐죠? 컨텐트여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운데 2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성공했고요. 조회가 되는 거죠. 조회가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집어넣은 값들도 제대로 나오는지
조금 더 테스트 코드를 보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구현된 부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놔두고요. 값은 들고 왔는데 아이디도 들고 왔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거를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파인디드 노트에 get을 해서 is instance of 얘의 get을 한 타입은 노트 클래스여야 되겠죠. 의심되는 것은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did note get 하고 note id. 자, 요 id는 is 우리가 집어넣어 줬던 new id하고 동일을 해야 되겠죠. 야, 요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단축키를 눌러버렸네요. 네,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옵션을 안에 가져온 게 이제 노트 타입으로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노트 아이디하고 실제로 파라미터로 넣어줬던 아이디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이 정도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팩토링을 좀 해야 될 차례죠. 주석 쓸데없이 집어넣었던 거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쿼리에 로우 매퍼잖아요. 로우 매퍼고 얘가 펑셔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람다식을 쓸 수 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예, 프라이빗 파이널 로우 매퍼잖아요. 스윙 거 아니고요. 예, 네, JDBC 코어. 로우 매퍼에 여기 제네릭 타입이 뭐냐? T 하나 들어가죠. 얘가 리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름은 노트 로 RSIDX. 이렇게 필드로 만들어주고, 이 안에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노트로 이렇게 리팩토링을 했습니다. 별개의 프라이빗 필드로 이 부분을 뺐죠. 그러면 코드가 실제로 get 노트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죠. 매퍼는 나중에 뭐 테이블에 칼럼이 추가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이제 따로 보면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메인 코드는 아주 깔끔하게 지금 몇 줄 안 되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자, 이렇게 됐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테스트 코드로 가서 돌려보는 거죠. 자, 통과. 자, 또 로 매퍼 말고도 해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요 안쪽에 요것도 로 매퍼처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찾아봐야죠. 점 파람 이렇게 쳐보니까 요 파람 하나 들어간 거는 네임드 뭐 이런 거 쓸 때, JDBC 인덱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물음표 썼을 때 얘기인 것 같고, 파람 소스는 오브젝트, SQL 파라미터 소스, 네임드 파람 소스 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좀 잘 모르겠고,
파람즈 보니까 여러 개의 파람, 요 파람들 있죠. 예, 요 파람들을 맵으로 한 방에 해결을 해보면 될 것 같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맵에는 키가 들어가니까 아마 네임드로 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맵. 자, 여기에 이제 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파람 3개 세팅했던 거를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얘를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뭔가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인풋을 가지고 변환을 한 다음에 리턴을 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 타입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펑션 중에서 파라미터를 2개 받는 거.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를 2개 받잖아요. 이 2개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2개 입력받고 하나로 합쳐서 리턴하는 거. 이게 바이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이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바이 펑션이라서 첫 번째는 이제 노트 타입이고 두 번째는 UUID 타입이고 리절트는 맵이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파람즈의 리턴 타입이 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맵은 스트링 오브젝트 라고 하겠습니다. 줄이 엄청 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름을 파람 맵보다는 to 파람 맵. 네, 이렇게. 얘를 더 줄일게요. 아이고, 더 안 줄여지네. 그래서 파라미터를 2개 받고요. 예. new 노트 new id. 지금 요 기존의 파람의 구성을 보면은 얘에 대한 타이틀과 콘텐트, 그 다음에 new id에 대한 new id 세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2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2개 받은 거예요. 노트하고 uuid, 노트하고 uuid. 그리고 리턴은 맵으로 할 겁니다. 자, 이 맵은 해시 맵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방금 제가 단축키를 눌렀는데 Alt Shift O를 누르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map.put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파람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맵에 하나로 담겨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to 파람 맵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팩토링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테스트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어요.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 봐야 되겠죠. 에러 메시지를 볼 때 cause by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not infer SQL type 람다 여기 보시면 람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게 명시적인 타입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매핑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를 보려면 여기 에러 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테이블의 타입이 여기 지금 여기는 바차 36인가 스트링 타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아이디는 UUID란 말이죠. 그래서 점 투 스트링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매핑이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 펑션을 실행을 해야 되죠. 예, 지금 요 밑에 로우 웨퍼 같은 경우에는 로우 웨퍼 타입만 넘겨주면 되지만, 얘는 투 파란 맵을 실행을 해야 맵으로 리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코딩을 잘못했죠. 어플라이 new 노트하고 new id를 넣어서 이 바이 펑션이 실행이 돼야지 맵으로 리턴이 되겠죠. 자, 요런 거는 그 문법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못 찾았다 그러면 본인이 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에 바이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결과물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get note에서 여기 보시면은 쿼리를 날릴 때 로우 매퍼를 펑셔널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넘기는 방법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노트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파이나 딜리트는 이제 거의 동일하니까 이 밑에다가 노트 수정, 노트 삭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더 작성을 해 보시고요. 삭제한 다음에 다시 get을 하면은 얘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is present가 false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그까지 넣었잖아요. 태그를 넣은 게 제가 이 강의에서 직접 그 코딩을 하려고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코딩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태그까지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태그 테스트를 하나 만드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태그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듯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는 거랑 안 해보시는 거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태그즈 인 노트 테스트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테스트 부분에 대한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리파지토를 한번 완성을 시켜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 기본을 이제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노트 안에 들어있는 태그즈를 불러오는 테스트예요. 여기 노트에 보면은 자, 이 태그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채우는 유스 케이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힌트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예. 태그문 가져오는 것이 구현을 해보시고요.
제가 드릴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은 신규 태그를 추가할 때, 그러니까 노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태그 자체가 신규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규 태그를 추가할 때는 태그 아이디가 없겠죠. 예, 그 로직이 반영되게끔.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물음표 3개 찍고 딱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현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제가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태그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 테스트 인 노트, 그러니까 즉 노트 안에 들어간 태그를 컨트롤하는 이 부분에 대한 JDBC 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TDD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